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입니다. 어머님들 너무 더우시죠? 여기 걸어오시는데 더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애기들 이제 제가 뭐부터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뭐 유전해야 돼요? 어려워요? 막연하게 그 얘기가 아니라 2학년이니까 우리 탐구를 뭘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셨나요? 혹시?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뭘 선택을 하면 좋을지 이제 대학교별 입시 대략적인 얘기랑 그다음 어떻게 요즘 과탐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별 입시 보시게 되면은요, 입학 정원이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를 좀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 보면은 왜 최저 학력 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등급 걸리는 거요.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애들 아니면 이제 다른 데로 빠져서 못 가는 애들 유치원까지 합해 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애들이 45에서 50% 정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시는 뭐 정성평가, 정량평가 막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근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뭐가 반영이 되는지, 우리 아이가 뭘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는 보면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해갖고 쭉 보시면 다 전과목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기술, 가정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는 국영수, 사과학, 사탐과탐을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다 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외대, 도국대, 홍대 막 이런 대부분의 학교들, 우리가 들어온 학교들은 이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과는 국영수, 과학, 그 다음에 이게 소리가 안 나서 제가 내리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 국영수 과학 대신에 이제 사탐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반영하는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시하고 정시하고 이제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울대 뭐 수시 해가지고 얘네들이 있는데 뭐 내신 반영합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게 내신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수시 같은 경우는 뭐 정시 합의 등급이 뭐 고대의대 같은 경우 합 5를 채우고 그 다음 수시를 이제 내신을 반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같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거는 전형이 좀 다양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신이 거의 다 국영수과사 또는 국영수과 뭐 이렇게 해갖고 거의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가 좀 특이하죠. 서울대만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수능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간고사 잘 봤든 못 봤든 상관없이 무조건 수능만 잘 보면은 다 갈 수 있는 학교들이고, 서울대 같은 경우만 이제 내신을 20%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수능을 80%, 그러니까 내신 20%를 서울대만 넣기로 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수능 100%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그럴 거예요. 뭐 중간고사 요즘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망치고 나면 엄마한테 엄마 난 정시파야. 나는 뭐 정시로 가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수능 100%로 이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목 선택을 뭘 했냐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너 물리했니? 화학했니? 뭐 지구과학했니? 상관이 없습니다. 야, 너 지구과학해서 어떻게 뭐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물리 쪽 아니면 공대를 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공대를 간다 그래도 상관없이 지학을 했든 뭘 했든 이제 점수만 반영을 하는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이과는 과탐 비중이 되게 많이 큽니다. 근데 이과가 과탐 비중이 얼마나 왜 크냐? 제가 과학 선생이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한번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가 좀 특이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서울대 이제 내신이 20% 그리고 투과목 서울대 필수 아닙니다. 얘기 들으셨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사항이 과목을 고르겠다 그랬어요. 내신이든 정시든 내신이든 수능이든 의대 같은 경우면은 의대나 자연계열 이제 서울대 자연계열을 가려면 다 과들이 40% 정도의 과들은 물 원투, 화 원투 중에서 한 개는 선택을 해야 내가 원서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만 뭐 무조건 정량평가다가 아닌 거죠. 물리나 화학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신에서는 내신도 이제 20% 반영한댔잖아요. 내신 반영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공대는 물 원투를 반영할 거야. 학교에서 했던 거 선택해야 돼. 그리고 의대 갈 거다 그러면은 내신에서 1, 2등 생 원투 중에서 이제
반영을 할 거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만 이제 나는 죽어도 서울대를 가야 된다. 꼭 서울대다가 아닌 이상은 다 그냥 점수 잘 나올 수 있는 유리할 수 있는 과목을 빨리 선택하시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시 수능 반영 비율을 볼게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과탐이 저 대학 가는데 되게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올해 고3 기준이에요. 근데 작년도, 재작년도 다 이렇게 됐어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애기들 대학 갈 때까지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 연대가 이걸로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학교는. 국어가 200, 영어가 100, 수학이 300, 과학이 300이에요. 수학하고 과학하고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정시에서요. 이게 좀 특이하기도 한데 다른 학교들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고대 같은 경우는 국어 200, 수학 240, 과탐 200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나 과탐이나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과탐? 나중에 뭐 떨거지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서강대고 이렇게 있고요. 성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30, 수학 35, 과학 35예요. 수학하고 과학의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제 알 수 있듯이 과탐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탐구 과목을 뭘 선택해야 되냐? 지금 뭐 내신 버리고 수능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보여드리겠지만 2학년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나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1학년 통합과학이라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이제 과목을 방향을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1학년 때 통합과학 어떠셨어요? 1등급 받기 좀 되게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보면은 한 10명, 12명 인원이 많으면 전교 12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노력에 비해서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원과목으로 가면 선택이 갈리면서 뭐 5, 6명이 전교에서 이제 1등급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과중이 아닌 이상 과중이면 이제 선택자가 많으니까 뭐 8, 9명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 받기가 더 힘든데 물리도 잘 받고 화학도 잘 받고 생물도 잘 받고 또는 세개 선택이니까요. 보통은 화생지 다 잘 받기가 쉽지가 않죠. 통합과학 한 과목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2학년 어머니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빨리 수능을 뭘 볼지를 정하셔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뭐 화생지 선택했는데 생지 볼 거라 그래서 화학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데까지 다 열심히는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이 과목 하나만큼은 수능을 봐도 상관없을 만큼 정말 잘해라는 자기의 전략 과목이 2학년 때부터 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2학년 때 어리버리 이렇게 가고 또 3학년 때 또 수능 간다고 어리버리 가고 그러면은 이두저도 안 되는 거죠. 어차피 2학년 때 했던 과목을 수능에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자기가 물화생지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되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과이과 보면은 뭐 이제 통합시대라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데 이제 뭐 어머님들 이거는 잘 알고 계시니까요. 2과목 선택입니다. 예, 그 얘기고요. 학교별 탐구 반영 방법 보시면은 뭐 표준 점수도 있고요. 변화 표준 점수도 있고요. 등급도 있고요. 근데 어머님이나 저희가 뭐 이거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소장님들이 알아서 해주실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뭐는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원점수 50점 만점에 뭐 40점이면 된다 뭐 이게 아니라 반영 방법이 달라요. 표준 점수 방법, 뭐 등급 방법, 그 방법이라는 게 다르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표준 점수를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지 아니면 좀 더 유리한지는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뭐 산출 방법까지는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표준 점수나 변화 표준 점수를 이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표준 점수가 뭐냐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뒤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3년치를 뽑았어요. 작년 것까지.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봐야 되니까요. 탐구는 5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물리를 50점 만점을 다 받았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69예요. 근데 작년에는 다 비슷했고요. 좀 수치가 다른 걸 정확한 걸 보여드릴게요. 물리 같은 경우 50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70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산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뭐 더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잘 보내 못 보내 차이가 크면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물리는 50점 만점 받으면 70점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고요. 화학은 만점을 받으면 75점, 생물은 50점을 받으면 72점, 지구는 50점 받으면 74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점을 받았어도 물리 만점 받아서 가져가는 친구는 70점을 가져가는데 생물 만점 받는 친구는 74점을 가져가는 거죠. 대학에서 과목 안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그 전해에 보면은 더 과반입니다. 보시면 물리 50점 만점 기준이었을 때 72였고요. 화학 68이었고요. 생물 72고 지구과학 74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목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머님들 보통 생각하실 때 어려운 거 선택하면은 난이도 차이 많이 나니까 표준 점수가 잘 나올 거야. 그래서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학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 보니까 3년 동안의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생물이나 지구과학이 되게 많은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응시자가 좀 많은 과목이 좋겠죠. 왜냐면 상대평가의 4%니까요. 응시자 보시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69만, 64만에서 16만.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숫자가 거의 2배가 넘어갑니다. 보시면은요. 생물하고 지구과학 선택자가 물리나 화학 선택자의 2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자꾸 생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표준 점수.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과목 선택했을 때 점수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과목.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수치적으로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응시자가 많아야 4% 가져가기가 쉬운데 응시자 많은 건 생물과 지구과학이 보시는 것처럼 2배가 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탐구 우리 애가 2학년 때부터 내신부터 탄탄하게 가져갈 이거 하나는 진짜 전략 과목이야 하고 가져갈 과목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자 수 많은 과목이 유리하다 4%니까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이 적은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물리나 화학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막 준비해가지고 그 매니아 층들이 있어요. 그 1등급의 애들의 층들이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꺾고선 1등급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응시자 수도 적은데. 그래서 최상위권이 좀 적은 과목 그리고 이제 표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 이런 과목들이 수능 선택할 때 좀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면 지구과학을 뭐 1, 2까지 다 했고요. 뭐 천체를 되게 잘하고요. 아니면 생물의 유전을 뭐 몇 바퀴를 돌렸고요. 뭐 이런 친구들 잘 많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물리나 화학은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행도 솔직히 좀 많이들 안 한 상태라서 좀 이제 그나마 우리 아이가 이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갈 수 있다.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머님들 마음을 아이들이 못 정했다. 그러면 생물과 지구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당장의 2학기 중간고사 예상 범위입니다. 유전에도 되게 많아요. 일단은 수능 유전에는 문제가 6개가 나오게 돼 있고요. 보통 이제 이 주변의 학교들 내신 시험 문제 보면은 25, 6 뭐 이렇게 되는데 25, 6문제 중에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15문제 정도는 5분 이상 걸려요. 애들이 못 풀고 끝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평가원 문제를 그대로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뭔지 평가원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보기만 바꿔서 내는 문제들. 이 평가 문제가 고2 모의고사 아니에요. 뭐 막 고3 때 상담을 보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학년 때 모의고사는 100점이었는데 2학년 모의고사 게임이 안 되고요. 2학년 내신도 그 수준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쪽 지역은 무조건 고3 모의고사를 풀 수 있어야 내신을 건드려라도 볼 수가 있거든요. 수준이요. 어쨌든 그래서 유전에 보면은 6문제가 나오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6문제 나오는데 단원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크게는 3단원이에요. 크게는 3단원인데 여기서 이제 수능 문제가 이제 뭐 둘, 여기서 이제 6문제. 그러니까 얘가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가 2개나 3개, 그다음 3개, 아니 얘네가 다시 얘가 쉽게 얘기하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계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가계도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유전병 돌연변이 한 문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유전에서 여러 가지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 이게 아이들이 얘기하는 다인자 유전이라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이제 꽤나 많이 걸려요. 얘네가 한 문제씩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문제인데 겉으로 보는 세포 주기 단순 암기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염색체 모양 보는 태평 분석 부분이 있고
다음에 감수 분열이 있어요. 딱 보셔도 가계도 돌연변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인자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다 맞아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문제도 물론 내신에 있는 문제가 쉽기는 한데 이 문제를 제가 장담해요. 혹시 유전 미리 시키신 어머님 계세요? 한 번도 안 시키셨어요? 다들? 한 번도 안 시키셨으면 나중에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 강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 정말 깜짝 놀란 게 고3 아이들이 이제 1대1 수업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와요. 오면은 너 2학년 때 어떻게 했어? 그럼 2학년 때 이 정도로 해야 될 게 많은지 어쩐지 모르니까 어머님들 분명히 학원 보내셨다는데 와 이렇게도 안 돼 있었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3학년 때 막 엄청 헤매거든요. 이따가 조금 문제를 제가 드릴 거예요. 아이한테 가서 풀어보라고 하시면 돼요. 위치 파악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쪽의 문제는 좀 쉬울 거고 얘네는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가계도 들으면 어렵대요. 막연하게 하실 때 이렇게 유전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제가 거기에 혹시 문제 받으셨나요? 위치 확인 테스트라고 레벨 테스트 그러면 좀 너무 애들 같을 것 같아서 위치 확인 테스트 이렇게 넣었는데 혹시 안 껴져 있나요?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위치 확인 테스트라고 있으세요? 아, 있으시면 그 시험지를 아이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이게 이 문제가 지금 감수 분열 개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장에. 이게 제가 뭐 없으세요? 없으신 분 갖다 드릴게요. 이게 해보시면 나중에 껴서 위치 확인 테스트라고 얘기만 붙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전을 간단하게라도 한 번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애기가 1번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푸는데 이제 막 뭐 무조건 얘네들 생각해보세요. 50분 내신 얘기입니다. 순위 얘기 아닙니다. 50분 동안 내신 시험을 봐요. 근데 26문제를 봐요. 그죠? 근데 이렇게 5분 이상 걸리는 문제가 5분 정도 막 걸리는 문제가 10문제, 평가원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게 평가원, 고3 평가원 문제 그대로 베낀 게 15문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시험지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유전을 한 번도 안 했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1번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지고 방학 때 시작해서 2학기 내신 준비한다고 대형 강의 가서 막 해도 대형 강의 수업을 아마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이 저기 대형 수업보다도 1대1이나 아니면 진짜 소규모 수업을 많이 해요. 그럼 걔네들 보면은 대부분이 대형 강의 수업을 못 알아들어서 오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이번 방학에 여름방학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큰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는 이미 이제 고3 문제 막 이제 가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3학년 때 생으로 이제 더 많이 멀어지게 되고 근데 애들이 생지한다니까 그냥 갔다가 또 들러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나눠드리시니까 1번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고 2번 문제는 그래도 한 번 더 1번을 풀었다. 그럼 2번 정도 풀면 2번까지 풀면 괜찮은 거고요. 3번 수준 정도가 이제 내신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3번이 딱 보시면 23년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수능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내신 시험지 가지고 찍어드릴 수 있어요. 이 문제 여기서 나왔고요. 이 문제 여기서 나왔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출문제집 마더텅이라고 있잖아요. 그 들고 다니면서 막 풀어요. 풀긴 푸는데 한 번 쓱 풀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은 시험 보러 들어가면은 잘 이게 힘들거든요. 고3 아이들도 2학년 때 빡빡하게 유전을 했었어도 고3 때 기출문제 다시 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갖다 줘 보시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모든 단원이 할 게 되게 많은데 감수분열이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넣고요. 감수분열 뭐 이렇게 응용된 문제는 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가계도 이렇게 딱 보셔도 가계도죠. 가계도 문제. 가계도 만약에 유전을 어디서라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들었다 그러면 가계도 4번은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4번을 못 푼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그 수업은 들으나 마나요. 한 번 돌았어요. 그러면 아 돌았구나. 제목만 바꾸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문제는 분명히 풀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다 잘 풀면 이제 내신 준비까지 다 이제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답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뭐 몇 바퀴 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수학은 테스트도 하고 중간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전도 그렇게 좀 탄탄하게 가져가야 돼. 단원도 많고 문제도 이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중간고사는 보통 학교들은 여기 사람의 유전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병을 포함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뒤에 생태계라는 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아이들을 덜 힘들게 하는 학교들은 유전병과 생태계만 딱 시험을 보는데 특이한 학교들은 이 유전병이 왜 맨 뒤에 있냐면 정상을 알아야 병을 찾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내용부터 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말에는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을 제외하고 이제 유전까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병까지 시험 볼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 따라서 누적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딱 통합과학이라면 제가 이제 통합과학도 하는데 고3도 하고 통합과학도 하는데 통합과학이라면 이번에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이 중간고사 하나를 위해서 어머님들 올인하세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안 나오거든 통합과학. 그냥 그 중간고사 끝나면 그대로 끝이에요. 뒤에 뭐가 연계가 없어요. 근데 얘는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평가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었던 문제 여기서 좀 고생해서 많이 해놓으면 당장 점수가 뭐 80점밖에 안 나온다 그래도 고3 공부를 이미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얘기가. 그래서 좀 유전은 다른 거 수학만큼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투자를 해주시면 나중에 분명히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이 주변 학교 문제예요. 22년도 문제인데 작년 문제는 이제 더 어려워졌겠죠. 매년 문제가 업그레이드 돼요. 왜냐면 애들 기출을 막 되게 잘 푸니까 점점 어렵게 내시거든요. 딱 봐도 우리가 문제 풀 건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6월 평가원, 22년도에 고3 6월 평가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신 문제인데요. 쓱 보셔도 그림이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해놓고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여기 숫자가 어머님도 잘 안 보시는데 6, 2, 7, 8, 3 이렇게 나왔다면 6, 물음표 2, 5, 3 이런 식으로 숫자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이 그림까지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딱 애한테 딱 주고서는 내신 그냥 와 시중 문제집 풀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한테 풀어 그러면 이거 10분 이상 걸릴걸요? 그럼 얘는 이 문제는 어떤 애들만 풀 수 있냐? 고3 기출문제를 갖다가 막 외우다시피 자유자재로 풀었던 친구만 들어가서 아마 풀었을 거예요. 이 학교가 좀 특이하게 되게 유명하기도 한데 근데 이 주변의 학교들 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줄줄이 다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출처가 어디인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 주변 학교 기출 문제예요. 22년도 작년 거, 재작년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월 고3 평가원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표, 그림 그대로 따와요. 가계도 문제를 완전 새롭게 처음부터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 사오신다고요. 퀄리티 좋은 거 대강사들 보면은. 근데 그게 만들기가 힘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저작권 안 걸리면서 가장 어렵게 문제 출제하기 좋은 게 이제 기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고3 기출문제집 잘 풀어야 내신 잘 받을 수 있어요. 유수는요. 1학기 때 생물이랑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마냥 어려우니까 생물하지 말까만이 아닌 게 어차피 이게 수능 공부예요. 수능 문제잖아요. 수능 준비하려면 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에 힘을 쏟아주시면 분명히 아이한테 큰 힘이 될 거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좀 어머님들인데 어떻게 그러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모르실까 싶은 애들이 있어요. 고3인데 2학년 때부터 그냥 내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냥 했대. 그럼 엄마한테 유전은 잘 못 봤어. 그러면 그래 어려워서 잘 못 봤구나 이렇게 넘어가셨나 봐요. 어머님이 너무 모르신 거죠. 수학이나 아니면은 뭐 물리는 선행을 몇 번씩 시켜주면서 당장 물리는 수능 볼 확률도 낮은데 수능 보여야 되는 유전은 이거를 안 시켜줘놓고서는 3학년 때 가갖고 대뜸 1대1 붙어서 그게 갑자기 실력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제가 사실 팩트폭력이라고 하죠.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윤도영 선생님, 특정한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님 유명하시잖아요.
그 선생님 강의를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얘기 들으셨죠? 많은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 선생님 강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들을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최상위권을 이제 변형 문제나 이제 이런 애들 빨리빨리 잘 풀 수 있게 이런 거를 수업을 되게 좋은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수준이 안 돼서 대형 강의를 못 들어요.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명한 생물 선생님들 수업을 가서 못 들어요. 못 듣는데 고3이면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현실 감각보다 친구들 다 듣고 있고 왠지 저 선생님이 막 일타 선생님이니까 이 선생님 수업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서 계속 앉아서 들러리 서요. 그러다가 여름방학 지나갔고 이제 당장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은 그때서 막 1대1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나마 그때 1대1 하면 좀 낫죠. 수능 볼 때까지 이제 그거를 계속 못 알아듣는 걸 듣고 파이널 가서 앉아서 자리 지키고 있고 막 이러기가 쉽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형 강의를 정상적으로 그냥 애들 많은 유명한 선생님 강의잖아요. 그걸 정상적으로 들으려면 2학년 때 이거를 제대로 해놔야 대형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 2학년 애들은 3학년 때 대형 강의 그냥 정상적으로 수업만 듣자 이걸 목표로 그것만 목표로 해도 많은 걸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요 시즌이 되면은 1대1 수업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3학년들만 저는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2학년들 많이 들어와요. 얘네들도 또 왜 들어오냐면은 2학년에도 대형 강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아세요, 어머님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되게 많아요. 뭐 1등급 몇 명 나왔어요. 막 이런 선생님들 수업을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케어하려고 1대1을 해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대형 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천천히 자기 실력을 제대로 제가 테스트지 드렸잖아요. 그렇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것저것이 안 되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가 기초부터 다 해요. 모든 학원에서 그럴 거예요. 유전 한 번도 안 했는데 기초부터 할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투자를 하셔서 아예 진짜 안 했다면은 이 시즌에 유전 뭐 개인 수업을 해서라도 바짝 올려가지고 어느 수준을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테스트지도 한번 보고 얘기도 해보고 한번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셔서 2학년 때만 잘 보내도 3학년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요. 국영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들어놔서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2학기 그다음 말 수능이 다가올수록 국영수를 할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가 그나마 탐구할 수 있을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는 유전에 좀 힘을 쏟아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마더텅을 딱 들고 와가지고 애들이 쫙 풀어요. 나 이거 다 풀었어. 막 뭐 2번 풀었어. 그러고서는 딱 그래? 그러면 들러 와봐.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중에 딱 집어서 너 다시 풀어봐. 그러면 그렇게 매끄럽게 안 풀려요. 어떻게 풀었었지?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유전은. 그래서 완벽하게 진짜 그 문제를 갖고 놀 정도로 내게 되지 않으면은 가다가 말아요. 학교 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다 말려면 공부 안 하는 거나 하는 거나 점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제 완벽하게 그 문제만큼은 이해하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선생님한테 수업 못 듣는다는 게 아니면 가서 들러리 선다는 게 얼마나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잘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표가 뭐 2학년 내신 이제 이거는 2학년 때 내신 열심히 좀 이쪽 동네 말고요. 공부 안 하는 동네에 메가스터디 지점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단과 수업하면서 2학년 애들한테 소위 얘기하는 좀 빡세게 이렇게 기출문제 풀리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3학년 때 이제 2학년 내신을 준비시켰는데 3월 모의고사에 딱 이제 1등급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을 잘 보내시면 3월 모의고사 3 스타트잖아요. 거기를 좀 1 받고 앞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고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 오답 정리 뭐 이런 건 어느 선생님이 다 해주시니까요. 뭐 동영상, 복습용 동영상, 뭐 문자 가고 뭐 이런 거는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클리닉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보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보다 좀 선생님들이 금기시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저속해 보이는 얘기를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솔직히 이 문제도 그렇잖아요. 수학선생님도 아닌데 무슨 위치 확인 테스트입니까? 이거 진짜 좀 안타까워서 많이 좀 도움 좀 되시라고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어쨌든 좀 아이들이랑 얘기해서 이번 방학 유전을 좀 잘 다져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믿고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